여러분, 손이나 발이 저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손이 저리거나 발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이와 같이 전기가 오는 것처럼 불편한 느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신경 놀린 거겠지. 또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단순한 신경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문제, 신경 문제, 심장 문제 같은 것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을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증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 계속 나타난다면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 자주 저리거나 발이 계속 저리거나 잠을 자다가 저림 때문에 깨는 경우, 이런 증상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을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증상이 더 큰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이유, 손발 저림이 위험한 경우,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내용은 손발 저림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먼저 손발 저림이 왜 생기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손발 저림은 대부분 신경이나 혈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거나 압박을 받으면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팔을 베고 자는 경우, 이럴 때 손발이 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움직이면 증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림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신경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도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 자주 나타난다면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발 저림이 자주 반복되거나 저림이 점점 심해지거나 저림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을 그냥 넘기지 말고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발 저림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 저림은 단순한 증상처럼 보이지만 몸 상태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원인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몸의 각 부위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손발 저림입니다. 특히 손이나 발은 심장에서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손발이 저린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 자주 저리거나 발이 차가워지거나 발끝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다면 혈액순환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 압박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거나 압박을 받으면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같은 문제도 손발 저림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림이 계속된다면 신경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와 같은 질환입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에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손발 저림 증상을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신경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신경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할 때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처럼 손발 저림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넘기기보다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발 저림 중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림이 계속 지속되거나 저림이 점점 심해지거나 저림과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손발 저림이 위험 신호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손발 저림 중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저림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손발 저림이 나타날 때 주의해야 할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림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가끔 한 번 저린 정도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거나 팔을 대고 잠을 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신경이 눌리면서 일시적인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이 계속 저리거나 발이 자주 저리거나 비슷한 증상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림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찌릿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림이 더 심해지거나 저림이 오래 지속된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신경이나 혈관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저림과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손발 저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 손발이 붓는 경우, 손이나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혈액순환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이 차가운 증상과 손발 저림이 함께 나타난다면 혈관 건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잠을 자다가 저림 때문에 깨는 경우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손이나 발이 저려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가끔 나타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맘의 저림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신경 문제나 혈관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저림과 함께 손이나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감각이 둔해지거나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은 신경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손발 저림은 단순한 증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을 무조건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바로 손발 저림이 나타났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마사지로 해결하려 하거나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손발 저림이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손발 저림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평소에 손발 저림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손발 저림이 나타날 때 주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손발 저림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마사지로 해결하려는 경우입니다. 손발이 저리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사지를 하거나 손을 주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저림이라면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림이 자주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단순한 마사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나 신경 문제라면 마사지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림이 계속된다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발 저림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깐 신경이 눌렸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림이 계속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손발 저림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을 합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거나 오래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신경이 눌리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이런 습관은 손발 저림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중간중간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손발 저림은 생활 습관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발 저림이 나타났을 때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저림이 계속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손발 저림을 줄이는 생활 습관과 평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손발 저림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이유와 주의해야 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손발 저림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지금부터 손발 저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볍게 걷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 스트레칭, 발목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자세입니다. 평소 자세가 좋지 않으면 신경이 눌리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이런 습관은 손발 저림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중간중간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수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신경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단백질 같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손발 저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손발 저림이 자주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계속된다면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발 저림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증상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몸 건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발 저림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발 저림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손발 저림의 원인부터 주의해야 할 경우,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손발 저림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 신경이 눌린 것 같거나, 혈액순환이 잠깐 안 된 것 같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증상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발 저림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저림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저림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또 저림과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 손이나 발이 붓는 경우,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손발 저림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손발 저림은 생활 습관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 스트레스 같은 요인들도 손발 저림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수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신경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은 작은 증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몸 상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발 저림이 자주 반복된다면 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하나가 손발 저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작은 변화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손발 저림 증상이 있다면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